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가가 속도 운동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 설명했고요. 오늘은 등가가 속도 운동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가 속도 운동은 변이가 3차 다항함수 형태로 움직이는 운동을 등가가 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속도는 2차 다항함수, 가속도는 1차 다항함수, 가가속도는 상수함수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속도를 미분한 것이 가속도, 등가속도를 미분한 것이 등가가속도고요. 상수함수를 적분하면 1차 다항함수가 되고 1차 다항함수를 적분하면 2차 다항함수가 되고 2차 다항함수를 적분하면 3차 다항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등가가속도의 운동은 가가속도가 상수항의 형태로 일정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물체가 3차 다항함수 형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수함수 형태로 움직인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것에 여기 있는 그래프에 대한 가정은 이제 완전히 정지해 있던 속도도 0이고 변이도 이제 0에 있고 그리고 가속도도 0인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크값, 즉 가가속도만 특정한 초기값을 가지고 있고요. 가속도도 0, 속도도 0, 변이도 0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저크가 그러니까 JT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적분상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적분함수가 이제 가속도의 초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0이 이따가 보면은 0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속도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요게 값을 0이 아니라 다른 값을 가져가려면은 이거는 적분상수 V0에다가 A0T를 더하고 J를 이제 T제곱에 2로 나눠준 것을 곱해준 값이 되고요. 그리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적분함수로서 요거를 이제 적분한 거죠. 적분함수로서 S0 초기 변이를 가지고 그리고 속도에 t를 곱하고 초기 속도에 t를 곱하고 그리고 A0에 t 제곱을 곱한 거를 2로 나눠주고 J에 t에 3승을 곱하고 6으로 나눠준 것들을 전부 다 합친 값이 이제 S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속도는 0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날아가게 되고요. 각각의 항에서. 그리고 속도 역시 0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에서 속도가 0으로 날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이도 이제 초기점 0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프가 좀 잘못 그려져 있는 거예요. 0이 0으로 봐야 됩니다. 0으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 상수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생겼고 1차 함수는 이제 양의 값을 가질 때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는 양의 값을 가졌을 때 이렇게 생겼고 3차 함수는 양의 값을 가졌을 때 2차 함수에서 이제 산이 하나가 이렇게 삑 삐져나온 이런 모양이고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3차 함수에서 하나가 위로 휙 올라간 모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이는 2차 함수의 모양은 요거와 다르죠. 그리고 3차 함수도 그 2차 함수랑 비교를 해봤을 때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왜 그렇냐면은 지금 이제 2차 함수가 이런 형태를 가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반만 그려놔서 그래요. 이 반으로 해서 이 여기를 0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그려놨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3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되려 그러면은 해가 3개야 돼요. 3차, 그러니까 보시면 1차 함수는 이제 해가 하나밖에 없고 2차 함수는 해가 하나만 있거나 중근으로서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3차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해가
3개 이상 있을 수 없, 네, 3개까지 있을 수 있고 최대. 그리고 2개나 1개가 있어야 돼요. 4차도 마찬가지로 해가 4개가 최대 4개까지 있을 수 있고 3개나 2개나 1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같은 지금 이런 형태가 바로 해가 하나밖에 없는 형태인 거죠. 단지 이제 2차 함수에 보다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는 함수일 뿐이죠.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t가 증가할수록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라고 배웠던 모습과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조합을 해주면요. 저번에 시간에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프로파일이 요 모양이 요로 가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하나씩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적분을 한 거니까. 그 요거가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등속 구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속하는 구간에서는 속도 프로파일이 대칭이 되죠. 대칭을 하면서 감소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저크도 이렇게 대칭돼서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얘랑 맞게 돼요. 중앙 반을 쫙 잘라서 이렇게 접으면은 이게 딱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가가속도 운동의 프로파일이라고 하고요. 등가속도 운동의 프로파일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다음 우리가 보통 제어에서 이제 스텝 모터를 제어를 할 때 등가속도 운동을 가정을 하고 제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터에다가 이제 갑자기 펄스파를 주게 되면은 펄스파가 이렇게 직각으로 거의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막 흔들리던가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속도 프로파일 자체가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변이로 실제 모터로 어떤 직선 운동을 우리가 만들어줄 때, 리니어한 운동을 만들어줄 때 이게 막 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속할 때도 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상에서 저크의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스무스하게 가속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스무스한 변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 게 이제 가가속도 운동의 프로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